하고 나는 까미라고 해. 안녕, 나는 시쭈야. 안녕, 난 체라라고 해. 고마워요. 우리 귀여운 여름이가 짓고 있어요. 네. 어, 우리가 오늘 이 주제는 좀 특별하게 짧게 갈 수도 있는데, 에피소드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좀 생뚱맞게 나는 솔로의 13기 영수를 보면서 국위광수가 자꾸 떠오르는 그런 현상을 나만 겪은 게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렇게 리뷰한 사람을 난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거든? 나도 못 그치? 봤어. 어, 그리고 얘기를 듣는 순간, 딱 그러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잘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음, 놓치기 쉬운 약간 그런 부분이긴 하지.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봤기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바이브였는데, 음. 그러니까 어떤 점이 닮게 느껴졌어, 시추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일단 그 광수를 나는 일단 얘기하면 나는 국이 광수가 나쁜 면은 사실 나는 없었다고 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음, 안에서 나는 했다고 생각하거든. 음, 근데 그거를 약간 그 내용 알맹이는 좀 빠졌지만 어쨌든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들에게 문어발식으로 발을 뻗쳐놓고 음, 자기가 그 중에서 원하는 여성을 선택하고자 했던 그 빅픽처 그게 음, 약간 이번 영수가 국위광수로 오마주한 게 아니냐. 그치, 그게 그치. 제일 부러웠던 모습이었던 거지. 그리고 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적인 면이라든지 외형적인 면이 국위 광수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음, 음, 어쩌면 자기 개인적인 생각엔 국위 광수보다 낫다. 나도 음. 의사고 이 정도 생겼으면 나의 이 패션 센스 핑크 바지 입을 정도면 나는 광수보다 나을 수 쑥. 있다. 그쵸? 그런 거를 바탕에 깔고 세 명의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약간 세 명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고르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실패를 한 거지. 음, 영수는 어쨌든 그 면이 광수로 오마주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13기가 아닌 9기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살짝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하면 9기는 사실 나는 솔로 전 기수를 다 본 사람으로서 제일 박진감 넘치는 회차였거든. 근데 그게 앞에서는 그냥 항상 일반적으로 나는 솔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뒤로 갈수록 이 광수라는 사람이 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시주는 그게 그렇게까지 계산적이거나 전략적인 게 아니라 정말 두 여자 가운데 고민을 한 거다라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들한테는 광수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행동. 두 사람이 다 좋은데 둘 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수준의 어떤 애정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최종 선택에서야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걸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같이 방을 쓰는 남자 출연자들이나 이제 제작진의 인터뷰에서도 자기 속내를 한 번도 안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걸 숨기고 숨기다가 마지막에 빵 터트리는 게 이제 어떤 친구들한테는 뭐야 저 사람 이러면서 좀 황당하다고 느껴지는 행동을 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그 두 여자 출연자 가운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 기수였거든. 맞아. 내가 음, 국기로 시작했지. 나는 솔로를 그렇죠. 국기로 시작해서 저도 전편을 다 본 사람으로서 그렇죠. 국기가 제일 약간 오래 기억에 남아. 맞아, 맞아. 그런데 13기 영수는 이제 최근에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 나는 처음부터 국위 광수를 정말 인상적으로 봤구나, 이 13기 영수가.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여자 출연자들한테 나 네가 좋다, 네가 좋다. 근데 이것도 국위 광수 스타일은 아니었어. 사실 국위 광수는 명확하게 난 네가 제일 좋아라고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었는데 13기 영수는 얘랑 있으면 난 너의 이런 면이 제일 좋아. 난 네가 이게 좋아. 이거를 이제 약간 애정을 뿌리듯이 다니고 그다음 내가 국위광 이 정도는 뭐 다른 남자 출연자들도 다 비슷하게 하는 행위인데 어
국위 광수를 따라한다고 느꼈던 지점은 자기가 마지막까지 얘기를 안 하겠다. 그리고 나 최종 선택에서 그걸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출연자 제작진한테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마치 국위 광수처럼 마지막에 빵 터트리고자 하는 그 느낌으로. 그리고 대사도 비슷했어. 나는 최종 선택에서 말할 거야. 뭐 아직 고민 중이야. 뭐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그치. 그 광수와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차이점까지는 아니고 영수가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남들이 알아서 자기한테 붙든 아니면 자기가 꼬셔서 붙든 어쨌든 많은 여성의 선택을 받은 가운데서 자기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 이거가 되게 비슷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나는 내 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가 고를 거야. 이거를 이제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그치. 그게 어떤 본인이 혹은 국위에서의 광수가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받은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본인도 끝까지 결정을 안 했다고 하고 양쪽에다가 뭐 혹은 막 세 사람에게 다 그런 얘기를 계속 퍼뜨리면서 뭔가 너랑도 될 수 있고 너랑도 될 수 있다는 걸 다 각자 개개인한테는 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그랬던 것 그치. 같아. 맞아. 근데 제일 큰 차이는 광수는 진심이었고 맞아. 얜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수는 진짜 내가 평생의 반려자를 고르려면은 애정이냐 아니면 편안함이냐 뭐 어떤 이런 사이에서의 갈등이 느껴졌다면 영수는 그냥 얘가 좀 더 낫냐 쟤가 좀 더 낫냐 내가 얘를 더 좋아하냐 쟤를 더 좋아하냐 이런 좀 약간 가벼운 고민 정도로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그렇다고 영수한테 다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로 다른 친구들이랑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 국외광수, 13경수 다 싫다라고 했던 친구긴 하지만 그 친구가 국위광수가 왜 진심이야? 왜 진심이라고 국위광수만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야라고 하면 왜 그렇게 느꼈어? 시주는? 나는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를 나도 들었지. 응. 울 때 진짜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나는 눈물을 국위광수가. 글썽이는 사람이었거든. 제가 얼마나 저 가운데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가 느껴졌어. 나는 진짜로. 나도 느껴졌어 사실. 그리고 그거를 영악하게 머리를 써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보고 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보고 누가 더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지 지켜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되게 많잖아 결혼을 하면. 근데 나는 그거를 광수는 정신과 의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나는 많이 봤을 맞아, 거라고 생각해.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서 결혼을 했어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그 맞아.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 자체가 영숙이하고 옥순이한테는 고난의 상황이잖아.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남자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고난의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는 게 광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맞아. 내가 엄청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를 보고 싶었던 거지. 난 그래서 마음은 옥순이한테 너무 가지만 또 그 와중에 이 해결 방식이라든지 삶의 태도는 영숙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 자기가 어떤 선택을 지금 해야 내가 그 진짜 결혼으로 가는 길이 쉬워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니까 난 그 마음이 되게 공감이 됐어.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언급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지가 자기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결혼을 정말 어떤 사람이랑 할지 너무 고민되고 이거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야, 했지. 그러고 보니까 영수도 계속 그 얘기했잖아. 나도 그 나는 생각했어.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왔다. 나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 그 말을 현숙이한테도 몇 번이나 했단 말이야. 맞아, 13기 맞아. 영수가. 그 대목도 내가 지금 이 고민하는 건 결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야. 이게 되게 그러니까 설득하고자 했던 요소인데 전혀 안 먹혔지. 그렇지. 그리고 안 먹힐 수밖에 없었지.
우리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국위 광수랑 13기 영수는 너무 다른 사람이고 우리가 얘기하기로 국위 광수는 남자 중에 유니콘이고 국위 광수와 커플이 된 국위 영숙이는 여자 중에 유니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위 광수가 13기 영수랑 다른 점은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 시주는? 아이, 그 본심이 다르지. 진정성 말고 진정성이긴 했으니까. 나는 근데 핵심은 진정성과 그 음, 다음에 우리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여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느냐잖아. 그러니까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느냐도 중요한데 나를 얼마만큼 내 이야기를 수용해 주느냐도 중요한 건데 영수는 자기가 주인공이야. 영수는 맞아,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야. 맞아. 완전. 음, 내 얘기, 내가 기타 치는 거, 내가 음, 멋있어 보이는 거. 맞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 내가 너한테 밥 해준 거, 이게 음, 중요한 음, 사람인데 음, 어떻게 공감을 얻어? 맞아. 안 되지. 음. 그러니까 나는 국위 광수는 진짜 직업적인 것을 살려서 같이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그 사람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해주고 그러니까 티키타카도 재미있는 대화도 이뤄내면서 또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어, 그 사람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여자한테 진짜 중요한 대화는 그거거든. 지금까지 나왔던 나는 솔로를 보면 남자가 자기를 궁금해 해주길 바래. 모든 여자들은.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걸 난 많이 느꼈어.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그랬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하면서 여자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스킬인 것 같거든. 남자로서. 근데 좀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 그래서 왜 좋았어요?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고 맞아. 영수도 계속 그걸 확인하잖아. 나의 어떤 점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대화의 주인공이 자기인 거지. 근데 광수는 상대방이 주인공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것이 정말 광수 사실 외모적으로는 크게 엄청난 매력을 뿜어낼 게 별로 없잖아. 근데 대화만 그치. 하면 막 영숙이도 처음에 전혀 관심 없었던 광수한테 확 빠져버린 거지.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은 영수가 감히 흉내내기 어렵고 혹은 영수는 광수한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끌렸구나를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그치. 지점인 것 같아. 캐치 요소가 달랐지.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질문해 주는 게 단순히 질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느끼잖아. 음, 음, 음.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저 얘기를 더 들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맞아. 근데 그 와중에 국기에서 정말 광수와 대척점에 서 있던 영식이가 나왔는데 약간 나는 이제 사실 이런 대화보다 뭐 우리 밥을 일단 먹자라고 여자 입을 막아버리는 최악의 사태. 차라리 내가 왜 좋아를 묻는 게 낫다. 그렇지. 입을 열게는 해주는 게 낫다. 그렇지. 밥만 데이트하러 먹어라는 아니다. 만나서 밥 먹고 말하자. 이건 정말 최악이다. 근데 나는 그 영식이한테 공감하는 남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큰 잘못이야. 근데 광수 같은 남자를 만난 다음에 영식이를 만나면 여자들은 영식이에게서는 옥순이처럼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린다. 그냥 밥이 먹고 싶어서 밥메이트를 찾는 거면 그렇다 쳐. 근데 그렇지, 그렇지. 저기는 데이트를 하러 왔고 연애 대상, 심지어 결혼 대상을 찾으러 온 곳에서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축약적으로 보여주면 그 상황에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럼요. 그럼요. 결혼하고 그래서 짜증나는데 연애하려고 만났는데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네. 연애 상황도 아니고 사실 진짜 알아보려고 하는 정말 초반기였잖아.
맞아. 근데도 그랬다면 정말 저 사람은 밥에 진심이구나. 그냥 자기는 내가 봤을 때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인 거야. 애초에 맞아. 자기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얼른 밥을 먹고 우리 즐겁게 대화를 하자. 영식이 솔직히 먹고 싶었대잖아. 인터뷰 할 때. 배고파. 배가 배가 너무 너무 고팠던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직원의 맞아. 문제까지 갈 거야? 그냥 뭐 밥돌인 거지. 미안한데. 밥돌이 밥이나 됐어. 먹어. 난 진짜. 야, 뻔하. 진짜 너무 보여지지 않냐? 집에 와서 눈도 안 마주치고 밥 차렸어? 이럴 것 같은 그렇지, 사람. 그렇지. 나야 밥이야 질문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막 같이 얘기했던 친구가 나는 영식이 너무 이해 간다. 나도 그런다. 여자지만 나도 밥 먹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영식이랑 데이트할래? 광수랑 데이트해? 광수. 그치. 아, 음. 그러니까 그건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면 되잖아. 맞아요. 친구랑 있을 때 할 수 있고 한데 그러네. 그렇지. 근데 진짜 비교가 되기는 했어. 맞아, 맞아. 너무. 그러니까 나는 국이 광수가 정말 마성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막 오바해서 막 이렇게 대화를 끌어내려고 하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직업적인 스킬에서 나온 거겠지만 그냥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까지 약간 이게 왜 그 뜸을 잘 참아내는 사람 있잖아. 그치. 막아 뜨는 걸 참아내는 사람으로서 천천히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또 딱 적절한 리액션과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대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지. 그런 광수가 그러니까 영숙이와 옥순이 둘을 놓고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난 진짜 할 말이 많았거든. 얘기해봐. 그러니까 영숙이랑 옥순이한테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각각 1대1로 데이트하면서 1대1 데이트 그러니까 원래는 2대1로 다대일로 데이트를 하러 가서 한 사람씩 시간을 따로 가졌는데 그 데이트 떠나는 그 차 안에서의 두 여자의 어떤 그거 와 진짜 나 진짜 보면서 나는 솔로 보면서 진짜 식은땀 흐른 건 처음이었어. 그 진짜 그 미묘한 그 감정선이 막 너무 느껴지는 거야. 맞아, 맞아. 드라마였지.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옥순이, 어쨌든 나는 결과적으로, 그래, 그럼 영숙이를 선택하게 된 그게 무엇이냐. 그 포인트가 광수한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영숙이를 고른 이유는 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1대1 데이트를 할 때 영숙이와 옥순이한테 똑같은 말을 했지. 나는 지금 뭐 지금 너한테 뭐 아무 얘기도 해줄 수가 없다. 누구를 고를지. 그리고 그 얘기를 정말 거의 비슷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영숙이와 옥순이의 반응을 딱 보고 나는 최종 선택을 그때 했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맞아. 영숙이는 모든 남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일부러가 아니고 막 진짜 진심으로 해주고 옥순이는 그냥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너무 황당해서 튀어나오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가서 옥순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 나 옥순이처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옥순이는 막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지. 처음에는 다 듣다가 광수 말을 듣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니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냐? 뭐 지금 너는 나를 놓고 시험하는 거냐? 둘 중에 지금 간 보면서 이제 이런 거냐를 이제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얘기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지. 근데 누구나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영숙이는 어떻게 했냐? 영숙이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왜 말을 돌리죠? 하세요. 생각 안 나나 봐요. 아니 너무 나만 얘기하는 거 같아. 나 순간 리스너 모드로 너무 재밌게 듣고 있었어. 말하는 걸 읽고, 그죠? 그 영숙이는
너의 마음에 공감이 된다. 너가 음.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음. 또 이제 남자 듣고 싶어 결정적인 얘기 뭐죠? 그 단어가 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너도 너만의 음, 고민이 있겠지. 음. 너도 얼마나 힘들겠냐. 맞아. 그리고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하는데 데는 맞아. 이유가 이유가 있을까? 있을 것이다. 음. 음. 근데 사실 그 말을 이제 여자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모든 어떤 어려움을 겪는 남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리고 어, 옥순이의 말이 그러니까 듣기 싫다기보다는 그거는 그 상황에서 뭔가 질문으로 들리지 않고 비난으로 들리잖아. 그 말 그치. 자체가 그렇지. 나를 닥달하고 나로부터 뭔가를 끌어내려는 비난으로 들리기 때문에 약간 쟤는 왜 저러지 정도가 아니라 약간 뒷걸음질 치게 되는 어떤 대목인 거지. 그리고 나는 옥순이랑 뭘 사귀었던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프로포즈를 했던 것도 아닌데 왜 너는 처음에 날 골랐다가 쟤랑 나랑 고민을 하고 있어? 이 말을 무슨 권리로 나는 할 수 있는지 항상 나는 솔로를 보면서 느껴져.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준 거는 맞는데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고 이 그래, 맞아. 상황을 누릴 수 있는 게 나는 그 5일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거잖아.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어. 나도 내가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저 남자의 마음을 얻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면 나는 옥순이처럼 하면 실패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 다른 많지. 기수에서도. 처음에 나한테 좋다고 했다가 왜 쟤한테 가? 왜 쟤랑 데이트해? 해서 깨진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처음에 좋다고 해서 그거를 나중에 비난할 수 있는 권한은 나는 솔로에서 난 없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얻을 수도 없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그치. 그거를 실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왜 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닥달을 하면 그게 개선이 될까? 오히려 차라리 마음이 좀 더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의 대화법과 남성들의 대화법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대화법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니, 사람의 대화법은 다 똑같지라고 접근하면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옥순이는 닥달하고 추궁할 수밖에 없지. 혹은 그냥 물어본 거잖아. 너 마음이 어떠냐라고.